네, 데이터 분석 입문 1 3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1교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데이터 분석 입문은 SES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아마 접해보게 된 그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SES 프로그래밍과 관련되는 강의를 김성윤 교수님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 데이터 분석 입문에서도 그 SES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개념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실습은 직접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실습실에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슬라이드에 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 이제 PDF 파일로 제공되는 거기 내용을 보면은요, 아래 그 슬라이드 노트 부분에 각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같이 보면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교재 2장 3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18페이지 이후로 여러분들 같이 읽어가면서 복습을 하면은 수업을 쫓아오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SES를 활용한 사례 분석해서 파일명이 stat01.s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입문에서 활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나 예제는 전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 아카데미라고 하는 출판사에 가보면요. 인터넷으로 가보면은 예제를 배우는 SES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교재, 거기에 그 자료들이 올라가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자료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것은 여러분들 책 교재에 있는 사례인데요. 남자가 21명이고요. 여자가 29명이니까 합해서 5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인가 여자인가, 또 나이, 또 담즙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과포화율,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통계량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보자. 뭘 이용해서? SES를 이용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SES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접해본 학생들은 알지만 거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맨 윗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슬래시 스타 기초 통계량 계산 스타 슬래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코멘트문이라고 하는 거죠. 코멘트문. 코멘트문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편하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작성해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뤄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기초 통계량 같은 걸 계산해 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코멘트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똑같이 다루면 되고요. 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SES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요. 라이브 네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라이브러리. 여러분 라이브러리가 도서관이죠. 도서관. 그 라이브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 이름은 한 상태거든요. 한 상태. 이게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제 별명이 만약에 훈남이다라고 해보세요. 한 훈남. 그럼 그거는 이제 가짜 이름, 별명인 거죠. 별명. 근데 대신 훈남 그러면 그게 바로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태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있는 것, 그리고 즉 라이브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명인 거죠. 별명, 한 상태의 별명. 그래서 여기는 라이브 네임을 이제 EXAM이라고 별명을 준 거예요. 그것의 실질적인 물리적 이름은 뭡니까? 따옴표 C 땡땡 루트 EXAMDATA 따옴표 밑에 세미콜론으로 닫아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물리적 이름이고요. 그것의 별명이 EXAM입니다. 이렇게 라이브 네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정을 해 놓으면요. SES를 이용해서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 파일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언제든지 여러분들 불러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 네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처리를 SES에서는 주로 한다.
아마 통계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세스는 문장이 끝날 때 맨 끝에 꼭 세미콜론으로 닫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스 프로그램은 시작이 크게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 대문자로 되어 있죠. DATA. 그 다음 아랫줄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input, INPUT. 그 다음 줄은 CARDS, CARS 이런 게 있죠. 그다음 맨 아래 보면 세미콜론으로 닫혀 있고 run, RUN 세미콜론 닫혀 있죠.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세스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배웠을 텐데요. 요 데이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스에서 세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세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 그래서 세스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일로 존재하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USB라든지 이런 거에서 또는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은 뭐냐면요. 거기 exam.cholest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콜레스트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소문자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름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exam.이라고 하는 건 점 앞에 있는 exam은 바로 이게 연구, 라이브 네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라이브 네임 점 뒤에 파일명을 이렇게 데이터 세트명을 이렇게 적어준 거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인풋은 자료 입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이름을 정해줘도 됩니다. 8글자 이내로 가능하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젠더 그러면 이제 성별을 말하잖아요. 그게 자료 입력이 문자로 될 때 달러 표시를 해주는 거죠. 한 칸 띄고 에이지 그러면 이거 이제 나이를 갖다 에이지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SUPER 그러면 이건 이제 과포화율이라고 하는 걸 변수명을 이제 SUPER이라고 둔 거고요. 그 옆에 골뱅이 2개가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를 한 줄에 한 사람의 자료만 입력한 게 아니라 자료를 한 줄에 여러 명의 자료를 입력했을 때 오른쪽으로 쭉 계속해서 자료를 읽어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골뱅이 2개 표시가. 세미콜론으로 닫으면 세스의 문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CARS문 해서 CARDS 해서 세미콜론 닫으면 지금부터 자료 입력이 시작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입력한 걸 보세요. 먼저 인풋과 맞춰보면 젠더 M 남자면서 문자니까 이제 그 달러 표시가 되어 있죠. 인풋에도 젠더 다음 달러 표. 그 다음에 에이지 23살이고 과포화율은 4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 자료. 두 번째는요. M 남자면서 64세이고 과포화율은 88. 세 번째 사람은 M 남자이면서 66세이고 과포화율은 110. 이렇게 자료가 쭉 입력되어 있죠. 맨 끝이 뭡니까? 카즈문의 맨 우측 아래 보면 F 여자면서 57세이면서 123이라는 과포율을 가지고 있죠. 자료 입력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닫았습니다. 그래서 run해서 그 데이터를 읽는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할게요. 데이터문 세스 데이터셋 이름을 정해줘야 되고요. 자료 입력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인풋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카즈문이라는 걸 써서 거기서부터 자료 입력이 들어가고요. 끝났으면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run해서 끝났습니다. 거기까지가 세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과정. 그래서 이걸 세스 데이터 스텝이다. 이렇게 세스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요. 이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분석하는 프로시저를 뭐라 그런다? PROC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분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자료를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해서 SORT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정해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꾸지 마세요. 그냥 두면 됩니다. salt는 뭐예요? 정렬하라 이런 뜻이죠. 뭐에 대해서 데이터는 위에서 만드는 exam.콜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문장이 끝났을 땐 세미콜론으로 닫습니다. by문은 뭐냐면 젠더 성별에 따라서 정렬하라 이런 거죠. 그렇죠? 보통 알파벳 순서가 F가 먼저고 M이 나중이잖아요. 그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서 프로시저 분석하는 절차는 끝날 때 반드시 run 해서 닫아줘야 됩니다. run, RUN 세미콜론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위에 자료가 정렬이 될 겁니다.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 줄은요, 옵션스 PS 이꼬르 55, LS 이꼬르 65, 노 데이트, 페이지 넘버 이꼬르 1, 세미콜론.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적어준 이유는요, 이렇게 세스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이렇게 옵션스 하면 옵션을 지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PS는 페이지 사이즈는 55로 해라. 세로 라인 사이즈는 65로 해라. 아웃풋 출력 결과 찍을 때 노 데이트 날짜는 찍지 마라. 출력될 때 페이지 넘버는 이꼬르 1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옵션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선 이것이 없더라도 세스에 정해져 있는 자동 형식으로 해줄 겁니다. 자, 다시 프락해서 유니베리에이트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죠. 유니베리에이트는 일별량이라는 겁니다. 별량이 하나인 것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통계 분석을 해주는 프로시저 분석인데요. 데이터는 EXAM.점 위에서 만든 콜레스트입니다. 세미콜론 닫았어요. 바이 뭐요? 젠더. 성별에 따라서 기초 통계량을 뽑아달라. 이런 거죠. VAR. 그거는 이제 변수. 어떤 변수에 대해서? 슈퍼. 과포화율에 대해서도 뽑아주고, 에이지. 나이에 대해서도 뽑아주세요. 이런 걸 한 겁니다.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SUPR이라고 하는 변수나 또는 에이지라고 하는 변수가 뭔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라벨, 상표명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붙여줬습니다. SUPR은 콜레스테롤 과포화율이다. 나이는 위에 따옴표 나이 또 따옴표에서 세미콜론 닫아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프락으로 시작된 건 이제 런으로 매듭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런에서 수행을 완결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인데요. 여러분들도 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오프라인에서 하나하나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단계는 데이터문, 인풋문, 카즈문, 런. 각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닫아줘라. 그리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건들면 안 됩니다. 정해져 있는 이름이고요. 소문자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텝이 끝나면 프락해서 분석 절차가 시작이 되고 프락으로 시작된 건 꼭 런으로 끝을 맺어줘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 프로시저를 돌려봤어요. 정렬하는 솔트라고 하는 거였고 또 유니베리에이시라고 하는 기초 통계량을 뽑아주는 것을 여러분들 수행을 해본 겁니다. 그 나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성별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성인 경우와 남성인 경우가 있는데 소트를 했기 때문에 여자 결과 알파벳 순서가 F가 M보다 먼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출력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젠더 이꼬르 F라고 되어 있죠. 성별이 여자인 경우에 대한 결과다. 이거 유니베리엣 프로시저에 대한 결과다. 이렇고요. 변수는 뭐예요? SUPR, 콜레스테롤 과포화율에 대한 결과다. 이런 거죠. 왼쪽부터 볼게요. N은 자료 수입니다. 표본수 29. 즉 여자는 29명이라고 했죠. 평균은 과포화율 값 전부 더해서 29로 나눴겠죠. 88.517244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27점 얼마로 나와 있고요. 외도도 나와 있고요. 거기 변동계수. 변동계수는 평균 88.51분의 27.58 곱하기 1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면은 가중합이라는 건 29명이라는 거고요. 자료값들 29명깔 전부 더하면 2567이고요. 그걸 29로 나누면 평균 88.517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분산 구하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 29 빼기 1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760.9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도 우리가 4제곱해서 계산한 건데 그 시기에서 계산된 겁니다. 또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통계 측도라고 해서 위치 측도.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정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이 어딘가 이런 거죠. 그렇죠? 중심이 어딘가 이런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파라메타 이렇게 그 위치 척도 이런 표현을 쓰죠. 거기 평균, 중위수, 채빈값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변이 측도라고 하는 게 삼포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표준 편차 분산 범위, 사분위 범위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제 요약 통계량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이제 분위수들도 나와 있죠, 그쵸? 100% 옆에 최대값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일 거고요. 75% 옆에 Q3라고 해서 3, 4분위수, 50% 옆에 중위수에서 메디안 값이 있고요. 25% 위치에 Q1이라고 돼 있죠. 1, 4분위수입니다. 맨 아래 0%에서 이제 최소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 146. 그 다음에 3, 4분위수 107, 중위수 84. 그 다음에 1, 4분위수 73, 최소값 35. 이렇게 5개만 꺼집어내면은 이게 5 숫자 요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과포화율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예, 나이에 대한 똑같은 통계량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남자, 젠더 이코로 M에 대해서 과포화율에 대한 이런 요약 통계량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보면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작성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프는 이제 stat 02.ses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줄기 잎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상자 그림을 그리는 그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먼저 히스토그램을 보면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제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 적절한 구간으로 잘라서 이제 빈도수하고 퍼센트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죠. 분포 형태를 이렇게 세로 막대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줄기 잎그림이라는 건 뭐 1학년 때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지만 시험 점수가 있으면 뭐 59점이다라면 5가 줄기가 되고 9가 이제 잎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자료를 갖다 분포 형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상자 그림은 5 숫자 요약을 우리가 맨 왼쪽 최소값, 상자의 가운데 중앙선이 중앙값, 왼쪽 끝이 1, 4분위수, 오른쪽이 3, 4분위수, 오른쪽 끝이 최대값. 물론 그림에 따라서 우리가 특이값이 있는 경우는 벗어나는 걸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특이값의 기준을 튜키 기준, 튜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자료의 99%를 포함하고 나머지 1%를 그 특이값으로 보는 기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Q1-1.5 IQR 아래값, 그 다음 Q3 플러스 1.5 IQR보다 더 큰 값, 이런 것들을 특이값으로 한다는 걸 2주 때, 2주차 때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꼭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보면 히스토그램에 보면은 프락 유니베리에트에서 데이터 이름을 줬고요. 클래스 보면 성별에 대해서 이제 그려달라 이런 거죠. 히스토그램은 뭐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했어요? 나이에 대해서 그려달라고 했고요. 그 옆에 out histogram 이꼬르 exam.out histo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린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세스 데이터셋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 이제 수행해서 결과를 그릴 수도 있고 출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C필 그러면 이제 오렌지색으로 하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VAXIS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이거는 세로축을 말합니다. 간격은 5 간격으로 해달라 이런 거죠. 미드 포인트는 이제 가로 10부터 80까지 가로축은 이제 10 간격으로 해달라 이런 거죠. n로 이꼬르 1, n 칼럼 이꼬르 2면 가로는 하나, n 칼럼 세로 열은 2개로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니까 여자 남자 그림을 왼쪽 여자 순서대로라면 오른쪽 남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겠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 프락 프린트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줄기 그림은요. 프락 유니베리트 해가지고 데이터 이름을 거기 줬고요. 맨 끝에 PLOT라고 대문자 되어 있죠. 그걸 하면 줄기 그림을 그려줍니다. 바이 젠더 성별에 따라서 그려달라 이런 거고요.
변수는 뭐에 대해서? 나이에 대해서 그려달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상자 그림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뭡니까? 박스 플롯, 대문장 건들지 말라고 했죠. 데이터는 exam.collect라고 되어 있고요. 플롯은 age 곱하기 젠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여러분들 age 곱하기 젠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세로를 먼저 적습니다. 가로를 나중에 적습니다. 그래서 세로가 age고요. 가로가 젠더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 스타일이라고 거기 돼 있고요. 박스 이제 넓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션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노트나 책에 그런 옵션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어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핸드아웃 4쪽 아래 노트에 그런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히스토그램이 여러분들 나와 있죠. 세로에 퍼센트가 있고요. 가로에 age가 있습니다. F 여자께 왼쪽이고요. M 오른쪽 게 이제 남자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줄기 그림도 거기 그려져 있죠. 여러분들 보면 줄기 그림도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여자인 경우 나이에 대해서 74세가 있네요. 빈도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60세, 63세 이렇게 60세가 2명 있네요. 56세, 57세, 57세 이렇게 또 3명 있네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아래는 남자에 대해서 그려져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섯 숫자 요약을 통해서 상자 그림까지 옆에 뭐 예쁘진 않지만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것은 상자 그림에 대한 이제 출력 결과가 나와 있죠. 왼쪽이 여자에 대한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남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자가 그 훨씬 더 아래에서 끝까지 좀 긴 걸 여러분들 볼 수 있네요. 그쵸? 예. 4분위 보면은 가운데는 여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남자들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숫자 요약.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요것은 특이값까지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옵션을 스키어매틱이라고 하는 걸 주면 되고요. 거기 F라고 하는 여자 그림을 보면요. 상자 그림을 벗어난 것, 맨 위에 네모 조그만한 게 하나 보이죠?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이값이 나이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쪽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정리와 요약에서 여러분들 되게 이제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건데요. 거기 먼저 표준화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여러분들 일하는 때도 많이 봤지만 수학능력 시험 봤을 때도 뭐예요? 원점수, 표준점수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분자를 보면 자기값 빼기 평균이잖아요. 그거를 편차라고 했고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하라고 하는 걸 이루고 그 아래 표준 편차로 나눠서 평균이 0, 분산이 1인 그런 제시라고 하는 표준화 변수로 바꾸는 거죠. 측정 단위가 x가 센티미터면 x바도 센티미터고 s도 센티미터니까 다 약분돼서 순수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측정 단위와 무관하게 상대적 위치를 볼 수 있는 표준화는 실질적인 분석에서 너무 널리 이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얘기입니다. 표준화의 또 다른 하나 방식으로 0에서 1 정규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노멀라이제이션. 거기서 식을 보면 뭐예요? 분모가 맥스 빼기 민이죠. 분의 x 마이너스 민이죠. x는 자기값입니다. 자기값이 최대값보다 크면은요. 제시 이제 1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입니다. 1. 1. 그 다음에 최소값보다 작으면 0이 되죠. 민 마이너스 민이니까 제시. 그래서 0과 1 사이 값으로 우리가 상대적 위치를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표준화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는 원래 자기값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요. 자료의 상대적 위치 척도로 사용되고요.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다 분모 분자에서 단위가 약분되기 때문에 순수한 수치가 되고요. 전체 데이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지만 95% 신뢰 수준. 그러면 그 Z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지금 기억하세요. 99%일 땐 마이너스 2.58에서 2.58까지였죠. 그쵸? 그것을 이제 99%, 95%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Z값이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95%, 99%라고 하는 그 경계를 벗어나니까 좀 특별한 값이다. 그렇게 특이값을 보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센티미터하고 킬로그램이 있으면 키하고 몸무게를 더해서 어떤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 안 되잖아요. 단위가 다르니까. 이럴 땐 표준화해서 둘을 더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것들도 결합해서 표준화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료 요약과 관련된 필요한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이 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